일본과 미국을 비롯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6조 원을 투입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거대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전 세계 언어 인프라 독점을 꿈꾸며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던 일본의 계획이 대한민국의 한글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프로젝트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마지막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한국인이 건넨 작은 100원 동전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6조 원 규모의 일본 기술, 제국을 무너뜨린 한글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사무엘슨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미래 도시 설계자로 살고 있어요.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 언어, 감정까지 설계에 담아 디지털 생태계를 창조하는 일이 제 직업이죠. 2025년 2월 잊을 수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일본 지노코 그룹의 타나카 CEO였습니다. 사무엘슨, 기다려온 기회가 왔어요. 아프리카 대륙 최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에티오피아 정부가 최종 승인했습니다. 당신이 총괄 설계자입니다. 규모는 6조 원.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 프로젝트 중 하나였어요. 미국 중서부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저에게 일본은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와 아키라에 빠져 자란 제게 그 미래 도시를 현실로 만드는 일이 주어졌으니까요. 한마디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특별합니다.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언어혁명의 실험장이 될 거예요. 타나카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8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였어요. 이들을 하나로 묶을 새로운 소통 체계가 필요했죠. 우리의 네오카나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완전히 새로운 문자예요. 타나카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어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섞어 써야 하니까요. 하지만 네오카나는 딱 하나로 끝이에요. 배우기도 쉽고 컴퓨터도 완벽하게 알아듣죠. 그리고 타나카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오카나가 성공하면 전 세계 스마트시티의 표준이 될 겁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우리가 언어 인프라를 독점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모든 시민의 소통이 우리 시스템을 거쳐가니까요. 교육부터 업무, 심지어 개인적인 대화까지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죠. 저는 그 비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미래 도시, 바로 제가 꿈꿔온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타나카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변수가 하나 있어요. 한국팀이 한글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자 시스템을 제안했답니다. 저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글이요? 그건 문자라기보다 조형 예술 아닌가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조합해서 만든 단순한 그림 같은 거 말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과학이고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본을 따라하는 것 외에는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은 항상 일본 기술을 모방해왔잖아요. 반도체도, 자동차도, 심지어 애니메이션까지도요. 타나카도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경쟁을 하기로 했어요. 2주 후 아디스아바바에서 최종 발표가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일본과 경쟁하겠다는 걸까요? 결과는 뻔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6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제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2주 후 저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했습니다. 6조 원 프로젝트의 운명이 결정될 최종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화려한 컨벤션홀에서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관중석은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진으로 가득 찼어요. 앞줄에는 바수키 장관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라스타라 시티가 공중에 떠올랐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네오카나 시스템으로 80개 언어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소통 비용은 90% 줄어들고 도시 운영 효율성은 10배 향상됩니다.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했어요. 바수키 장관의 표정도 밝았죠. 그리고 마지막 발표 순서로 예정돼 있었던 한국팀의 순서가 왔어요. 저는 약간 짜증이 났어요. 이미 결론이 난 상황에서 뭘 더 들어야 할까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동양인 남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옆자리 사람들이 뭔가 수군거렸어요. 그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고 양복도 구겨져 있었어요. 지노코의 화려한 팀과는 정반대였죠. 최민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언어공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혼자 오신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왔습니다. 하지만 500년 전 세종대왕님과 함께 왔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홀 안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어이없었어요. 21세기에 500년 전 임금님 이야기를 하다니요. 잠깐만요. 한글로도 제안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는 무대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리려 했지만 바수키 장관이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한글은 모든 사람의 언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에티오피아의 80개 언어를 단 1시간 만에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라고요? 네오카나도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데요. 제가 15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연구했습니다. 아프리카 30개국, 아시아 20개국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해봤어요.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2009년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문자가 없던 자국 언어를 한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도운 프로젝트입니다. 홀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실제 사례라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최민규는 차분하게 한글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 문자라고 했죠. 단 28개의 글자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오카나는 기계를 위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사람을 위한 문자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에 이런 놀라운 문자가 있었던 걸까요? 바수키 장관이 공정성을 위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네오카나 대한글 학습 테스트를 진행하자는 거였어요. 다양한 언어권의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언어 습득 실험을 하자고 했죠. 양쪽 다 똑같은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동일하고 시설도 비슷하게 배정할게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예산이 같다고요? 지노코는 이미 5억 원을 들여 초호화 AI 교실을 준비해놨거든요. 최신 홀로그램 기술,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 VR 헤드셋까지 갖춘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죠. 참가자들이 저희 교실에 들어왔을 때 탄성을 질렀습니다.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이었고 공중에 떠오르는 홀로그램이 네오카나 문자들을 춤추듯 보여졌어요. 인공지능 튜터가 각자의 학습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했죠. 반면 최민규는 소박한 교실에서 칠판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낡은 분필과 지우개가 전부였어요.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런 걸로 어떻게 우리와 경쟁하겠다는 건지.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네오카나의 우수성을 설명했어요. 참가자들이 신기해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네오카나는 과학입니다. 인공지능이 수백만 개의 언어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 완벽한 문자예요. 하지만 최민규는 단순하게 자기소개부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최민규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한글로 여러분의 이름을 써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보겠어요. 너무 단순해서 시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칠판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람이 아 소리를 낼 때 입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글 안은 이렇게 생겼죠. 참가자들이 자신의 입을 만져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건 혀의 위치를 나타내요. 오 소리를 낼 때 혀가 이 위치에 있거든요. 오로 모족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썼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거든요.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 이름을 제대로 된 문자로 써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은 아야나였습니다. 한글로 쓰니까 아야나 그대로 읽혔어요. 정확히 자신의 발음과 일치했죠. 제 이름이 제 언어 그대로 들려요. 할머니의 표정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평생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것 같았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티그리냐어를 쓰는 젊은 남성이 자신의 언어를 한글로 적으면서 놀라워했어요. 우리 언어에는 7개의 성조가 있는데 한글로 다 표현이 되네요. 구라게어를 쓰는 여성도 한글의 간단함에 감탄했죠.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우리 아이들도 금방 배울 수 있겠어요. 반면 저희 네오카나 교실에서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인공지능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호들을 외워야 했어요. 참가자들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이 기호가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 이름이 이상한 소리로 바뀌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분명 우리 기술이 더 뛰어난데 왜 사람들 반응은 다른 걸까요? 3일째 되던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글 교실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들이 한글을 매개로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로모어 할머니가 티그리냐어 청년에게 한글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청년이 그걸 읽고 웃으며 한글로 답장을 썼어요. 구라게어 여성도 합류해서 셋이 한글로 대화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처음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의 완벽한 시스템이 사람들에게는 벽이 되고 있었던 거죠. 실험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노코의 AI 시스템이 발음 왜곡과 해석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오로모어의 미묘한 성조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참가자들이 기계에게 통제받는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 참가자가 자신의 이름을 네오카나로 입력했을 때 완전히 다른 소리로 변환되었습니다. 마치 기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강제로 바꾸려는 것 같았어요. 네오카나 시스템은 효율성만을 추구했습니다.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을 하나로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언어의 뉘앙스와 문화적 차이를 모두 무시했죠. 참가자들은 자신이 개인이 아니라 숫자가 되는 기분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최민규의 한글 수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각 언어의 특성을 존중하며 한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발성기관의 모양을 설명하면서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했죠. 한글은 참가자들의 언어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언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오로모족 할머니가 한글로 옛날 이야기를 써내려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구전으로만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손끝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문화가 살아나고 있었죠. 조상들의 지혜가 한글을 통해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서로의 언어를 한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티그리냐어 사용자가 오로모어를 한글로 적어보고 아파르어 사용자가 소말리어를 한글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언어 간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참가자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죠. 한글이 그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네오카나가 더 발전된 시스템이 맞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한글이었죠. 문자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노코 내부에서 일하는 한국계 직원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야마다 준이라고 불리지만 본명은 김준호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였습니다. 그가 건넨 내부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글 학습 완료율이 96%였어요. 반면 네오카나는 겨우 17%였죠. 지노코가 이 데이터를 숨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문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노코의 진짜 목적은 언어 통제였어요.
네오카나를 통해 시민들의 모든 대화를 감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려던 거였습니다. 완전한 통제 사회를 만들려는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김준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본에서 평생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했어요. 일본 문자로는 한국식 발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갔다고 했죠.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한국어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순간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그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더 이상 네오카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기술을 맹신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기술의 발전만을 쫓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의 마음, 정체성, 문화의 가치를 말이에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였어요. 네오카나는 기계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었지만 한글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문자였죠. 내부 보고서를 받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본 기술을 이상화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죠.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분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임무는 네오카나 시스템을 성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노코와 타나카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죠. 고민 끝에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거장 애니메이션 감독 마에다 신과 화상 통화를 요청한 거예요. 어릴 적부터 공각 기동대를 보며 미래 도시를 꿈꿨던 제게 마에다 감독은 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철학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에다 감독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공각 기동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혁신적인 기술력이라고 답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효율성만을 쫓다가 혼을 잃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통제 도구가 된다고 했죠. 기계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거지. 인간이 기계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말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짜 시스템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갔어요. 네오카나는 기계를 위한 시스템이었지만 한글은 인간을 위한 문자였죠. 저는 마침내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일본 기술이 발달했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인정해야 했죠. 그날 밤 발표 자료를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노코의 실패 데이터를 공개하고 진짜 목적까지 폭로하는 자료로 바꿨어요.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최종 발표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3,000명의 관중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지노코 회장과 타나카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 학습 완료율 96%, 네오카나 17%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공개했죠.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노코 관계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지노코의 진짜 목적을 폭로했어요. 네오카나의 진짜 목적은 언어 통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시민의 대화를 감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완전한 통제 사회를 만들려던 계획이었다고 공개했어요. 회장석에서 타나카가 벌떡 일어나며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참가자들의 반응을 보여줬어요. 오로모족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죠.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말이에요. 네오카나는 사람들을 숫자로 만들었지만 한글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도와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오카나 시스템의 문제점도 가감없이 공개했어요. 발음 왜곡, 문화적 무시, 정체성 말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기계의 편의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어요.
라스타라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문자는 한글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다양한 언어를 모두 포용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유일한 문자라고 했어요. 타나카가 6조 원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절규했지만 바수키 장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도시에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했어요. 통제가 아니라 소통을 위한 문자여야 한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철학이 모두 증명된 거였어요. 기술의 발전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한 순간이었죠. 3개월 후 라스타라 시티 예정지를 찾았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직 건설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현장 사무소와 임시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도시 설계도와 안내판 곳곳에는 에티오피아 공용어와 함께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미래 도시가 곧 현실이 될 거였죠. 최민규는 임시교육센터에서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80개 언어권 사람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기술에 대한 맹신 때문에 한글을 무시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글의 위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도시 설계도 모든 곳에서 한글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병원 안내판, 학교 시설 계획서까지 모든 곳에서 한글을 볼 수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설계되고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가나, 케냐, 탄자니아에서 대표단이 찾아와 라스타라 프로젝트를 견학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갈 조짐이 보였어요. 현장을 둘러보던 마지막 날, 오로모족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을 제게 건넸어요. 30년 전 아픈 손자를 치료해준 한국 의사 선생님이 주신 거라고 했어요. 평생 간직해왔는데 이제 그 의미를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동전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와 연결되는 순간이라고요. 한글 덕분에 자신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마음을 만든 것이라는 것을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신이 500년을 넘어 아프리카 땅에서 꽃 피우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감동 있는 집이었습니다. 내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